자, 이 동영상은 외국의 물리학자가 만든 동영상으로 애니메이션으로 생각이 됩니다. 보여드리지 못한데 아마 유튜브에서 보시게 되면은 퀀텀 박사가 2차원 평면 세계를 방문하다 이런 제목으로 아마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여기서 몇 중요한 장면만 소개해 드릴 텐데요. 우리가 속한 차원보다 더 높은 차원이라는 게 분명히 있을 텐데 이걸 이해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가는 아마 2차원 세계에 사는 존재들이 3차원 사는 존재를 이해하는 것만큼 어려운 일이 될 수 있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애니메이션에서 인상에 남는 대화죠. 대체로 사람들은 모르는 것, 알려지지 않은 걸 두려워하는데 만약 우리가 알고 있는 것만 볼 수 있다면 어떻게 새로운 것, 알려지지 않은 것들을 사람들은 어떻게 알 수 있겠는가 이렇게 우리에게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까지 전혀 몰랐던 다른 차원을 이해하려면 알려고 하는 용기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를 가장 두렵게 하는 게 사실은 우리를 가장 가슴 뛰게 만든다고 우리에게 의미심장하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 눈으로 보는 거 얼마나 정확한가 이러한 심리학 실험이 있습니다. 이 카드의 워낙은 이 하트는 빨강색으로 그려져 있고 스페이드는 까망색으로 되어 있는데 어떤 심리학 실험에서 카드의 몇몇 장에 하트를 까만색으로 또 스페이드를 빨강색으로 바꾼 다음에 실험에 참여한 피실험자들한테 일련의 카드를 쭉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카드를 얼마나 봤나 물어봤더니 아무도 본 사람이 없는 거죠. 다 보여줬는데 본 사람은 본 적이 없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고정관념과 선입견 때문에 이런 걸 보더라도 보지를 못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눈으로 보는 게 정말 다 정확한 건 아닐 수 있겠다 하는 걸 심리학 실험을 통해서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이 과거에 지구는 평평하다고 믿었죠. 우리 눈에 보이는 땅덩이가 다 평평하기 때문에. 그러나 지구는 둥글다는 걸 이제 우리는 누구나 다 알게 되고 태양이 지구를 중심으로 해서 돈다고 생각했던 천동설이 진리였던 시절이 있지만은 지금은 지구가 태양을 중심으로 돌고 있다는 지동설은 다 진리라는 걸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죽음은 육체가 소멸하니까 딱 끝나는 것 같지만은 그러나 육신은 소멸하더라도 우리의 의식체는 다른 차원으로 옮겨갑니다 하는 거를 그러니까 진실이라는 걸 알게 될 날이 언젠가는 오게 되리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로스 박사는 생전에 이 죽음과 죽어가면은 강의를 700번가량 했는데 이런 강의를 할 때마다 이런 근사체험 또 삶의 종말 체험을 얘기하면은 동료 의사들 나는 도저히 못 믿겠다 이런 반응을 보였다고 합니다. 그럴 때마다 로스 박사는 별로 개의치 않았다고 합니다. 별로 개의치 않는다 하면서 당신도 죽을 때 다 알게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저도 이런 죽음 강의를 해온 지가 이제 벌써 14년째 580번이 넘는 강의를 했는데 이런 반응을 많이 봤죠. 선배나 후배 또 동료 의사들이 도저히 못 믿겠다 이런 반응을 많이 보이는데 저도 뭐 똑같은 심정입니다. 그러나 안타까운 건 죽을 때나 돼서 알게 되는 것보다 살아있을 때 이런 걸 알게 되면은 자신의 삶이나 또 다른 삶의 삶에 훨씬 긍정적이고 또 좋은 영향을 줄 수가 있는데 그렇지 못하니까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을 하는 것이죠. 자, 우리나라에서의 근사체험 사례입니다. 이분은 1985년경 추석 무렵에 고향집에 내려가다가 교통사고를 입고 중상을 입습니다. 내장이 파열되고 이런 아주 심각한 상황이었는데 응급 수술을 받게 되죠. 그러다가 수술장에서 체외 이탈해서 본인이 공중에 붕 떠서 수술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랬더니 가운을 입고 안경을 입은 사람들이 열심히 모여서 서로 의논을 하면서 마음이 딱 하나가 돼서 열심히 자기 아래에서 빨래를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더라 이런 묘사를 합니다. 이분은 살아오면서 한 번도 수술 장면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자기가 알고 있는 기억하고 있는 장면 중에 제일 가까운 거를 고른 게 모여서 빨래하는 걸로 봤던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나중에 회복이 되고 회진원 의사한테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자기가 선생님 얼굴을 봤다고 어떻게 나를 봤냐고 해서 자기가 수술 받을 때 그 장면을 봤다고 얘기했더니 회진원 의사 선생님이 정말로 이상한 아줌마라고 얘기했다는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수술장에서 일어났던 체외 이탈 사례, 근사체험 사례가 되겠습니다. 자, 이 고령 환자 진료에서 이런 게 어떤 의미를 갖느냐. 일본의 한 의과대학에서 연구한 결과입니다. 심장마비 또 호흡부전
뇌졸중 같은 치명적인 질환으로 깊은 혼수에 빠진 48명의 노인 환자를 대상으로 연구를 시행을 해봤더니 37%가 근사체험을 경험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근사체험을 한 사람 하지 않은 사람 비교를 해봤더니 여러 가지 변수에서는 차이가 없었다는 거죠. 나이나 성별, 여기 아까도 잠깐 언급됐었지만 종교, 또 교육, 혼수 기간 이런 데 전혀 차이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체험자들은 대부분 삶의 매 순간마다 진지해지고 또 영적인 것에 또 높은 가치를 두게 됐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런 체험을 한 노인들은 죽음을 더 이상 공포스럽거나 어려운 것이 아니고 조용하고 평화로운 것으로 받아들이게 됐다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러한 근사체험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을 요약을 해보게 되면 대부분의 과학자, 대부분의 의사들이 이렇게 보죠. 간질, 요새는 뇌전증이라고 부릅니다. 이런 걸로 뇌 수술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 뇌 축두엽에다가 전기 자극을 주면은 환자가 빛 같은 것도 보이기 때문에 그런 전기 자극에 의해서도 이런 게 올 수가 있다. 뇌 전산소증이나 마취제, 환각제, 또 소망투사 때문에 그런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뇌가 헷갈리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나 근사체험을 오랫동안 연구한 학자들이 하면 아주 다르다고 얘기합니다. 약물에 의하거나 물리적 자극에 의한 경우는 다르다는 거죠. 그때는 기억의 조각이 나 있고 일정 시간고 정리가 안 돼 있다. 아까 근사체험 때는 자신의 수십 년간의 삶이 파노라마처럼 펼쳐지면서 다 되돌아보게 되는데 약물을 먹거나 이런 경우에는 그런 게 동반되지 않는다. 또 근사체험 후에는 삶에 심대한 변화가 오는데 약물 먹고 이런 변화가 오지 않는다 얘기를 합니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지지도 않고 약물 환각제의 경우에는 오히려 공포나 기괴한 체험이 많기 때문에 근사체험은 뇌가 헷갈리는 게 아니라 실제로 일어난 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소망투사라고 얘기하는 부분에서도 소망투사라고 하는 건 자기가 아주 강하게 원할 때 원하는 걸 본다 이런 게 소망투사인데 소망투사가 아니라고 하는 증거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까 얘기했던 퀴블러-로스 박사는 정신과 의사로서 죽어가는 애들이 보고 싶어하는 건 99%가 자기 부모인데 부모가 먼저 죽은 경우가 아니라면은 부모를 보는 일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근사체험은 절대로 소망투사가 될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자, 이런 근사체험의 학문적 의미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하면은 윌리엄 제임스는 미국의 심리학자, 근대 심리학의 아버지라고도 불리우고 철학자로서 거의 100년 전 인물입니다. 이분은 하버드 의대를 나온 의사로서 졸업하고 나서 3년간 생리학을 가르치다가 그리고 심리학을 가르치게 됩니다. 이분이 1900년대 초에 스코틀랜드 에딘버러 대학에 초청을 받고 여기에서 여러 번 강의를 하게 됐는데 그 강의를 모아서 낸 책이 1907년에 종교적 경험의 다양성인데 몇 년 전에 우리나라의 한길사라는 큰 출판사에서 책이 다시 재출간되기도 했습니다. 여기서 이런 체험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체험을 신비체험 또는 심층 종교체험 혹은 일체지향적 체험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런 체험의 네 가지 특질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피동성이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런 근사체험도 이런 신비체험의 하나라고 얘기할 수 있다. 그 말을 드리는 건데 이 근사체험을 보게 되면 이러한 체험은 자기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고 피동성, 우발적인 사고를 당해서 경험을 하게 된다는 거죠. 인간이 갖고 있는 말로 표현할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서울대학교 종교학의 성혜영 교수는 바나나의 예를 드는데 바나나를 먹어본 적이 없는 사람한테 바나나에 관한 바나나는 어떤 맛이 나는가를 책을 한 권 써서 알려줄 수는 있어도 맛은 본인이 먹어보는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또 일시적이지만 깨달음, 통찰을 얻게 되고 또 아주 오래 지속되는 건 아니고 일시성, 이 네 가지가 신비체험의 특질이라고 얘기하는데 이것이 지금까지 말씀드린 근사체험 보면 다 네 가지가 정확하게 들어맞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근사체험은 신비체험의 하나다 이렇게 얘기를 드릴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우리나라에서의 사례도 많이 있습니다. 이거는 55세 남자분인데 어렸을 때 10살 무렵에 고열로 신음할 때가 많았다고 합니다. 시골집 초가집에 천장에 매주를 매달아 놨는데
고열로 심을 하다 보면 어느 틈에 자기가 매줄마다라는 자기 이제 지붕 위까지 붕 떠서 육체에서 분리된 채로 천장에 뜬 채로 방바닥에 누운 자신의 육체를 바라보는 경험이 여러 번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체외 이탈을 한 것이죠. 어렸을 때 고열로 신음하면서 이런 사례들은 우리 주변에서 상당히 많이 찾아볼 수 있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2012년도에 세계내과학회가 칠레에서 열렸습니다. 이 세계내과 2년마다 열리고 있는데 2014년에 서울 코엑스에서 열렸고 2년 전에 칠레에서 열렸던 내과학회 참석한 우리나라 대한내과학회 임원으로 참석했던 서울의대 내과의 오모 교수님이 적용해준 내용입니다. 이분은 그 현지 가이드가 어렸을 때 칠레로 이민가 우리나라 교포였었는데 28살 때 아주 심각한 오토바이 사고를 당합니다. 그래서 한 달 이상 의식불명인 상태로 누워 있었다고 하는데 이때 이런 근사 체험을 하게 된 거죠. 그러면서 자기가 이 체험에서 깨어난 이후로 자기 인생은 180도 바뀌었다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햇살, 잔디나 아침 이슬 이런 작고 전에는 하찮게 여긴 모든 것들이 아주 특별하게만 보인다 얘기를 합니다. 또 사람들 관찰하더라도 사람들이 속마음에 감추는 진실이 가끔씩 보일 때가 있기도 하고 또 예민해졌다기보다는 이해하는 마음이 좀 넓어진 게 아닌가. 또 가끔은 자연이 말하는 소리가 들리기도 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또 재미있는 거는 의식불명으로 한 달 이상 침상에 누워 있었는데 그동안 체외 이탈해서 병원 곳곳을 다 가본 거죠. 그래서 자기가 퇴원할 무렵에는 그 가족들 데리고 병원 곳곳을 다 소개해 줄 정도로 그런 그 의식불명으로 누워있을 때 체외 이탈했다고 얘기를 해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체험은 한마디로 잊지 못한 순간이었고 이런 걸 함부로 말하다가 미친 사람 취급을 받기 때문에 말을 아끼고 있다가 고구에서 의사 선생님들이 온다는 얘기를 듣고 의학 출국 설명을 듣고자 해서 자기의 체험을 얘기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얘기를 듣고 제가 근사체험에 관한 여러 권의 책을 이분을 통해서 칠레로 제가 보내준 적도 있습니다.